매주 목요일은 서울의 착한 기업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이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만나볼 곳은 어딜까 기대가 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Waiting here patiently for you to say that you sent him on his way. You sent him on his way. And I know you're worried, been tossing and turning, it's keeping you away. Thinking it was a mistake, but it's time. 청소년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이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실 수 있는 공간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작지만 이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 청소년들에게 시테라피라든지 바리스타 같은 수업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이야기들을 취재를 통해서 마을 그림책 4권을 출간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A drop in the ocean. A drop in the ocean. 네, 화면에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오늘 만나볼 협동조합은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에입니다. 이 자리에 조하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곁에 조하연 대표님이 곁에 오셨습니다. 네. 이름도 아주 잘 지셨습니다. 네. 직접 조금 소개를 해 주십시오. 곁에는 어떤 곳인지. 네. 저희 곁에는 2008년도에 배꼽 빠지는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요. 네. 2015년도에 정식으로 서울시 마을기업이 되었고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에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다시 이제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곁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지역의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시테라피라든지 문화예술 테라피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자존감을 통해 문화예술의 진로로 이제 연장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아이들과 함께 그 마을의 소외된 이웃들을 취재하고 기록하고 또 그런 것들을 그림책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림책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VCR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두 가지 사업들을 이제 거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렇게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배꼽 빠지는 도서관 여기에서 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시작 그리고 또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과정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사립도서관으로 문을 열었고요. 네. 그 제가 좀 험난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네. 그 마을 안에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좀 역할을 많이 지지를 얻었었기 때문에 네. 뭔가 그런 역할이 좀 되어줘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선배들과 이제 동문들과 마음을 모아서 작은 사립도서관 문을 열게 되었고요. 그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뭐 여름이면은 캠프도 가고 뭐 드럼, 기타 같은 것을 마련해서 작은 음악회도 진행을 하고 네. 뭐 자아찾기 프로그램도 하고 시인 작가를 초청해서 뭐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 그 당시 청소년이었던 아이들이 문예창작과 국문과로 진학을 하는 청년들이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고민의 깊이나 농도가 조금 더 진해졌고 아이들과 함께 뭔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리에 대한 고민들이 좀 깊어져서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2015년 그렇게 협동조합 곁에가 되었습니다. 네. 도서관 이름이 배꼽 빠지는 도서관으로 출발하셨는데 네. 어떤 도서관의 특징을 반영하는 이름이었습니까? 그냥 좀 해악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험난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주셔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그 경험들을 나눠주고 힘을 주고 싶으시다 그랬는데 표정을 보면 뭐 전혀 험난한 일을 살아오신 것 같지 않게 평온하신데 말이에요. 또 직접 대표님은 시를 쓰시는 시인이시고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요 사업을 보면 시와 문화 예술을 통한 테라피라는 게 치료이죠. 네. 정을 만져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테라피라는 이름을 네. 붙이니까 좀 생소하실 네. 거예요. 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뭐 악기를 다루고 춤을 추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네. 것처럼 그 청소년들이 다양한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많이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그런 상처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하는 예. 편이에요. 근데 이제 문학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그것을 글로 문장으로 꺼내놓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상처들에 대한 그 비중이나 그 질량들에 대해서 아 그렇게 썩 무거운 게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힘든 상처가 다른 친구도 겪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나가게 되고요. 또 자기가 쓴 시를 가지고 타인이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저희 구로의 아이들이 2014년도에 자신들의 상처를 이렇게 써내가지고 시집도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건 네. 청소년들이 쓴 시예요. 네. 예. 그렇군요. 정말 네. 온 마을이 네. 아이들을 이제 치유를 네. 하기 위해서 같이 네. 힘을 모으는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속담도 네. 절로 떠오릅니다. 네. 2008년부터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간에 많은 아이들이 겨태를 통해서 네. 다친 마음을 상처를 치유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무기력하고 우울증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네. 예, 오는 아이들이 가난하고 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처들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등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시나 문학이 어떤 이제 지주대가 돼서 글쟁이로 평생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선생님 이제 저 시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소리를 스스로 먼저 저한테 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요 국문과 문창과에 진학을 해서 선생님 시 못 쓰잖아요 라고 얘기하고요. 네. 이제 지금은 도반이에요. 저랑 함께 같은 길을 걷는 도반이 되었어요. 네. 네. PC나 스마트폰 게임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네. 그런 치유의 힘이 시와 문학 또 예술에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표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그 과거의 이야기, 치유받은 청소년과의 함께했던 시간이 떠오르시는지 눈가가 좀 촉촉해지시는 그런 걸 제가 좀 봤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문화예술을 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을 치유하고, 청소년들 특별히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림책 공장, 책 네. 제작을 또 하셨어요. 어떤 책들을 제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을 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네. 가장 먼저 저희에게 내밀어진 숙제가 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결을 해야 그러네요. 하고, 네, 네. 수익을 또 내야 한다는 건데, 기업이니까. 네. 가장 취약한 점을 해결을 해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떠올려 봤을 때, 갖고 있는 인적 자원, 그리고 문학성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마을에 대한 애정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결합을 시켜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저희가 그림책을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방네 마을 그림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림책 4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들고 계셔주세요. 네.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 형제설비 봄엔. 네. 그게 처음 내신 책입니까? 네, 이게 1권이에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참 이 그림책을 제작하는 과정도 좀 궁금하고요. 네.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아, 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그 책이 모두 다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 네, 지금 첫 번째 있는 이제 형제설비 봄엔의 이야기는 네. 그 구로 시장 안에 있는 보일러 가게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가게 이름이 형제설비라는 데가? 네, 형제설비 아저씨인데 네. 우리 봄엔 아저씨는 버려진 보일러 가게들의 부품을 모으세요. 예, 버려진 그 폐철이나 이런 쓰레기 이렇게 버려진 것들의 부속품 쓸만한 것들을 가게에 모아두셨다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나 이제 좀 어려운 가정에 그런 분들의 물건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해 주시고. 가서 그냥 고쳐 주셔요. 네. 그리고 단감을
이제 고쳐준 값으로 단감 하나를 받아오시는 네. 네,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경제설비 보멘. 네, 보멘은 네. 보일러 아저씨가 보멘인가 보다. 네. 보일러맨을 줄여서 네, 보면. 네. 저희가 귀한 게 이 그리고요. 그림책에 참여한 음. 작가들이 마을개비 예산이 그렇게 또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예. 프로들이 참여를 하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리고 지역의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데뷔로 참여를 해서 프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좀 있어서 예. 네. 지역에서 아마추어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동시에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 형제설비 봄에는 그림을 일본 분이 한국에 아, 시집 그래요? 온 지 한 7년 되신 일본 분을 네. 설득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훌륭하신데요. 네. 다른 책도 좀 예. 간단하게만 보여주세요. 네. 어떤 거 이거는 만드시는지 이제 궁금해요. 네, 오류동의 이야기예요. 소혁인의 생선가게라고. 예. 네, 이건 26년 동안 생선가게를 해오신 분의 이야기이고, 이 소영 씨가 지금은 26살이 되었는데 네.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이야기를 일기 형식으로 엮었어요. 네. 요거는 이제 그림 작가가 78세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셨어요. 와, 놀랍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 놀라운데요. 네. 그러게요. 요거는 이제 히히히 미용원, 이것도 역시 30년 동안 미용실을 하신 할머님의 이야기인데, 요 미용실 대장님께서는 손님이 이제 없으세요. 또래 할머님들만 계신데 네. 그래서 미용실에 계신 날보다 출장을 나가시는 날이 많은데, 요 지금 동화책 속에는 병원에 암투병 중인 동생에게 몰래 병실에 찾아들어가서 파마를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철길을 걷는 네. 아이, 그거는 요거는 뭔가요? 구로구 항동에 네. 그 작년에 구로문화재단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해서 구로구 항동 철길에 간이역을 세웠어요. 네. 그리고 킁킁이 역장을 세웠는데, 네, 그 이야기를 기차가 안 다니는데 그냥 간역을 만드신 거군요. 네, 네. 아까 VCR에서 예. 그 킁킁이 역장 탈을 쓴 예. 킁킁이가 가상의 이제 역장이 생긴 거죠. 아, 네, 네. 그렇군요. 대단하세요. 네. 보통 이제 뭐 동화책을 만든다, 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실제 동네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스토리인 거잖아요. 네, 예. 가상의 어떤 인물들이 네,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의 그 가능성들을 보여줘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림책은 또 제가 잠깐 보니까 앞으로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네, 올해도 내일, 제작 예정이에요. 예정이 돼 예. 있고요. 그러면 이 그림책 시리즈는 어디 가면 만나볼 수가 있습니까? 구입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 이제 동네방네 그림책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동네 서점을 이용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교보문고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구입이 다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책을 네. 읽어보니까 네.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따뜻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북카페 곁에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곁에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곁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4년 동안 매주 토요일 날 마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테라피는 가급적이면 조금 위기 청소년들 위주로 진행을 하는 편이라서, 그거는 이제 뭐 경찰서라든지 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 네트워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요청이 있을 때 조금 더 그쪽에다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네. 재밌는 얘기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 카페나 활동하고 계신 곳이 구로구에 정확하게 그러면 지명으로 하면 무슨 동입니까? 구로 1동이에요. 구로 1동이요. 예. 부럽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 예. 네. 이런 것들을 잘 이미 알고 계시겠고 또 가까운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내고 아이들을 치유하고 또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신가요? 네,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올해도 역시 그림책을 이제 한 2-3종 정도 더 출간을 네.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문화예술 테라피도 한쪽으로 열심히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저희가 지금 그림책을 가지고 연극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찾아다니는 골목 극장.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다시 옛날의 골목, 저희 어렸을 때처럼 딱지치고 제기차던 그런 골목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연극 공연을 보는 네. 그런 서커스 유랑단 같은 그런 느낌의 찾아가는 골목 극장을 상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마을에서 한번
다 같이 꿈꿔보는 네, 분들하고 같이 구상을 해서 네, 조만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관계들을 네. 가지고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하셔야 되니까 그 키워낸 제자들이 나중에 베스트셀러 되면 인쇄 조금씩만 기부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뭐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에 오늘 조하연 대표님 말씀 나누면서요 마음이 따뜻해졌네요.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